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이제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 설계도 작성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 네. 설계도를 작성할 때 나름대로 본인들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설계도를 이제 표현함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2D로 표현을 하는 것과 3D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2D로 표현을 하는 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제품일 경우에는 평면도 아니면 그냥 딱 단면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PPT나 아니면 그림판 같은 걸로도 충분히 구현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D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복잡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때 사용이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거 2D를 먼저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간단하지만 그래도 2D로 할 때는 여러 방면에서 본 그런 거를 2D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3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이 있어요. 2D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 발명을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친구들이나 뭐 그런 많은 분들에게 피드백을 받는다고 했는데, 도면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이 그림 이해돼?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본 다음에 최대한 피드백을 수용받아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3D 같은 경우에는 3D가 필요한 설계가 있잖아요. 정말 복잡한 그림이라든지 그때 사용하는 어플은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스케치업 같은 걸로 저는 간단한 것도 다 표현을 해서, 그게 3D다 보니까 정말 컴퓨터 안에서 어떤 면을 보고 싶으면 돌려서 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도면을 낼 때도 한 가지 도면만 내는 게 아니라서 평면도, 뭐 측면도, 뭐 사시도 살짝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3D로 만들어서 사진을 여러 개로 돌아가면서 네, 돌아가면서 그렇게 찍는 방법과, 그리고 또 이건 다른 얘기인데, 아무래도 발명을 했으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요즘 대부분 쓰는 게 3D 프린터인데, 3D 프린터를 사용하려면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보다도 거기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써야 되거든요. 저는 123D 스케치라는 프로그램, 만약에 그 3D 프린터를 사용하신다면 그런 프로그램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 도면에 있어서는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가 사실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도면을 만들 땐 카테고라이징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번호로 표현을 한다 하면 10번 때는 몸통에 있는 가슴, 배를 이제 11번, 12번 그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머리를 한다면 머리는 20번 때 해서 눈은 21번, 코는 22번, 뭐 그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징 해서 설명하는 것도 도면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인공위성을 카테고라이징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하드웨어적인 부분 있잖아요. 움직임으로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에는 10번대를 달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기능을 하는 그런 거에는 20번대를 단다는 등, 그렇게 주제별로 10번대, 20번대, 30번대 이렇게 번호를 매기면은 보는 사람들도 편하고 작성하기에도 헷갈리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징 하시면 됩니다. 저 여기서 또 추가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좋아요. 1번, 2번, 3번 하면 되지 왜 10번, 20번을 네.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한 부분이 여러 개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큰 거 한 개를 10으로 잡고 이제 세부적으로 추가되는 것들을 11, 12번 이렇게 잡기 위해서 10번대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더 추가하고 싶은 그 세부적인 내용이 10번대가 넘어가면은 100, 200, 300 이렇게 잡아도 되니까, 근데 그 번호는 여러분들이 맞아요.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번호별로 어떤 거를 칭한다라고 그렇게 나중에 정리만 해주면 보는 사람이 훨씬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본인 아이디어를 완성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발표를 준비할 때 아이들이 또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우선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그런 자기만의 방법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좀 발표 자료를 만드는 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모든 성향을 다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저의 성향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던지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뭐 대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대륙이라는 단어만 띄워놓습니다. PPT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대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죠. 대륙은 어떤 것들이 있고 뭘로 구분을 하고 뭐 그런 걸 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대양, 그렇게 해서 이제 5대양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해서 설명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 형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발표자에게 좀 더 초점을 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사람으로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어필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품보다도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게 훨씬 좋은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편입니다. 저도 느낌 비슷한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PPT에 글 빼곡하게 있는 거 읽기 싫잖아요. 맞죠? 그쵸. 맞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한 포스터 같은 데도 글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읽기가 너무 힘들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독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림을 정말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림으로 대부분의 발표 자료를 채우고 제가 말로 커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면접관님들이 사람으로서의 매력을 느끼게 한다. 네. 정말 어렵고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정말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첫 번째 대회에 나가서 면접관님들이 얼굴을 텄어요. 그래서 그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럼 두 번째 또 대회에서 똑같은 면접관님들을 만나면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또 수상을 할 확률이 커요. 왜냐면은 사람으로서의 한 매력을 한번 느꼈으니까. 그래서 저는 발표 자료는 정말 부수적으로 제가 보조로만 사용을 해야지, 발표는 저에게 포커스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네. 다 앞에서 하셔가지고 딱히 더 이렇게 추가할 건 없지만, 이제 저는 정말 공감됐던 게, 저는 발표할 때 PPT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하는 것보다 네. 이제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스티브 잡스가 뭐 아이폰을 맨 처음에 개발했을 때라고 보면은 모두가 스티브 잡스에게 집중을 했지, 어떤 거 추가적인 걸 보여줄 때만 이제 PPT를 활용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PPT는 이제 부가적인 요소로 활용하고, 물론 PPT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뭐 키워드가 되는 사진을 띄워놓고 PPT를 하면은 이제 그 사진에 대해서 딱 맨 처음에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심어주고, 그 이후에는 네.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는 다 말을 잘하는 실전파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 실전파가 아닌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처럼 이렇게 PPT를 단순히 보조자료로 사용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PPT를 주 자료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림만 넣으시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그 발표를 잘 듣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히 PPT의 내용도 넣으시고 PPT만으로도 진행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실전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만약에 조금 말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전달이 완전 잘못될 수도 잘못 있고. 전달될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만약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못해도 이제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점이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드는 생각인데 네.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워낙 스타일이 달라서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발표력이 비슷하라고 가정했을 때는 PPT가 더 완성도가 예쁘면은 높은 맞아요. 팀에게도 수상이 돌아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둘 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 와. 뭐가 더 좋다 그렇게 하기가 네. 되게 애매해. 그런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분 다 너무 발표를 잘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대회 나갔을 때 나는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좋더라, 이런 것들 하나씩 좀 풀어주세요. 이런 말하기 대회?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나갔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선생님들이 저를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나갔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영상을 찍어주셨어요. 그럼 어머니는 와 우리 아들 예쁘다 하면서 찍어주셨지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나고, 왜 그랬지? 아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약간 이런 게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대 한번 서고 영상 한번 보고, 한번 서고 영상 한번 보고, 그럴 때마다 제 단점을 하나하나씩 고쳐나가고 조금씩 더 좋은 모습들 보이려고 그때마다 좀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발표를 했을 때 내가 표정이 좀 너무 어둡다, 손 자꾸 이상하게 움직인다, 이상한 말버릇이 있다, 이런 게 싶으면은 그 다음 발표에서는 그걸 다 고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친 다음에 또 나가도 분명히 또 문제점이 보여요. 그럼 또 그것도 고치는 방향으로 여러 번 많이 실전을 경험을 해보셔야지 그게 확실히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이 반복을 하다 보면은 저는 어쩔 수 없이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발표는 솔직히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발표를 하는데 내 아이디어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살짝 발표하는 것도 의기소침해하면은 솔직히 전달하고 싶어도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자신감이 있으면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이 보여주면. 그래서 면접 볼 때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신감만 있어도 솔직히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다는 먹고 들어가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감만 있으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발명 대회라면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확실한 이해, 진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제 아이디어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다면 어느 정도 그 답변을 할 수 질문에 대한 있죠.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아이디어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이제 자신감만 있으면 반 이상은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발표를 정말 잘하는 사람을 만나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발표를 어느 정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대회에 나갔더니 저랑 비슷한 또래인데 발표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고, 발표 스타일에 대해서 좀 쫓아가려고 정말 되게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보통 전달력 있게 발표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떨지 않고 본인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이제 제스처 같은 것도 적당히 잘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네. 걸어다니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연습하려고 씻기 전에 거울 보고 제스처를 취하는 연습이나 아니면 그냥 제 자기소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최대한 모습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스처 취하거나 스텝 밟는 것이 저의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의견을 모아보면 결국에는 첫 번째 아이디어에서 그 작품에 대한 자신감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실력이 기반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걸 설명할 때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죠?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용이 숙지가 되고 네, 맞아요. 거기서 또 자신감이 네, 우러러 그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다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발명대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나눠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방법들을 직접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래서 국내 여러 발명 관련 대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자,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그러니까